실업이 좀 높게 나와야지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지 네. 않느냐 또 있겠지만은 실업이 증가하면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네. 두 가지의 다른 힘이 있는데 네. 실업 쪽에서 일단은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뒤에 나왔었던 이제 금융주의 하락이랑 더불어서 이것이 침체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 시장에서 신경을 쓸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퇴사율이라고 하죠. 퀵 레이쇼 같은 경우가 내려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열기가 어쨌든 빠져나가고 있다. 임금 상승률에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뉴스에 제가 요즘 그런 코멘트를 많이 봤어요. 저번 달에 이 50만 나온 게 모든 일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그냥 그때부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는 게 다 엮여 있지만 네. 그냥 드라마처럼 생각하면 매일매일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날부터 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날이 내일 다시 오니까 네. 지금 코멘트에도 야 조금만 나쁜 숫자 나오면 엄청 빠질 것 같아. 조금만 나쁜 숫자. 그러니까 20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 네. 또는 뭐 30만 이렇게 나오면 폭락할 것 같아. 이런 코멘트가 자꾸 나오니까 뭐 나쁜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진짜 불안감이 쌓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표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이분을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모셔보고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의 포커스 라이트 시작합니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침에요 거의 그 항복하고 있었어요. 나 왜 빠진지 모르겠다고 이제까지. 굉장히 솔직하게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난 모르겠어요. 네. 은행이 뭐 어쨌대는데 아이고 은행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예, 찾아주시고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얘기가 제일 궁금해요. 어제 그 데이터 그 데이터가 어떤 뜻이었나요? 그 데이터라고 실업자 하시면은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네, 뭐 시장에서는 양방향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냐면 실업이 좀 높게 나와야지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지 네. 않느냐. 또 있겠지만은 실업이 증가하면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네. 두 가지의 다른 힘이 있는데 네. 어제는 조합이 조금 좋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실업 쪽에서 일단은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은 환호를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는 뭐 그냥. 네, 근데 그 뒤에 나왔었던 이제 금융주의 하락이랑 더불어서 이것이 침체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 금융주와 그 데이터를 또 연결해 보니까 네, 그렇게 네. 받아들이기에 네. 그런 조합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여서 네.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싶고요. 네. 어젠 사실은 데이터 그 자체보다도 금융주들이 미쳤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훨씬 더 금융주 하락 쪽 그에 따른 어떤 우려감,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장에 좀 힘을 많이 발휘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채금리의 영향을 시장이 또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마저도 폭락 수준으로 2년물 특히나 네네. 20bp 하락하면서 55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장은. 근데 이게 또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네네. 시장은 올라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나 싶었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하루였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헷갈립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하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요즘에는 금리가 내려가야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지난 한 2년 동안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딱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제처럼. 그리고 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금리가 내려간 거는 안전자산 선호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자산을 매각을 했고 네. 그에 따라 가지고서 손실이 이만큼 나올 것 같다라는 걸 보니까는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간 데에는 이런 이제 매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탑로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10억 달러를 뭐 국채 등을 해가지고서 매각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이제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100bp 이상 지금 최근에 반응을 한 건데 네. 단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금융기관들 쪽에서 이런 매물들이 나온 곳이 사실 비단 여기뿐이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는 그러면은 그게 발표가 됐다는 건 일단은 매도는 뭐 거기 기준으로는 일단락이 된 것이고, 그럼 수급 쪽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채권 쪽이. 네, 뭐 그런 생각도 간밤에는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제 분위기 중에 하나 그냥 느껴진 점은 이런 약간 분위기라면 신용 스프레드가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예. 네, 지금 가장 우려하는 쪽이 네. 결국은 그쪽일 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것이 좀 전이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면서 뭔가 느낌이 2008년이나 이럴 때 위기가 올 때에 그 앞에 부실이 발생하는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일 것 같아요. 예. 다만 어제 근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근데 이제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네. 일단은 가상화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곳들이 좀 타격이 있는, 네. 네, 뭐 영업 중지를 한다든지. 네. 사실 사이즈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될 곳은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일 것이고,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총 자산 규모가 보니까 한 2,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채권 위주로 해서 210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 팔 수 있는 거를 먼저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보게 되면. 네. 근데 여기에서 론을 가지고 있는 게 700억 달러 이상이 있는데, 네. 그 론이 실은 이제 뭐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쪽으로 나간 것들의 비중이 여기는 특히나 특화된 은행이다 보니까는 네. 높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요즘의 상황이 사실 이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가 이제 상장 시장에서도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비상장 쪽에서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도 뭐 좀 이렇게 그 프로비전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것도 사실은 매도를 하고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을 한 22억 5천만 달러 발표는 이 은행이 했는데 더 필요한 건 아니냐? 혹은 이것이 다른 은행들도 좀 이런 일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겪는 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공포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뭐 다른 데들은 아무 발표도 안 해도 뭐 적게는 5% 6% 많이 빠지면 두 자릿대 다 하락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저희가 항상 볼 때에 이것이 아프긴 아픈데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를 볼 때에는 사실 그거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게 있을 때가 일단은 위험했고요. 과거 사례들을 네. 보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생 상품으로 엮여가지고서 나갔을 때가 위험했었다라는 네. 거고, 그 경우들이 아니면은 이제 많이 아프기는 하나 이럴 경우에는 또 뭐 각종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뭔가 이것이 이제 유동성이 메말라 가지고서 문제가 드디어 파열음이 나오는 데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에는 뭐 FTX나 가상자산 이런 데서뿐이었다면 이제는 전통적인 부분도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제 그 파생이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장부 외의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로는 아직은 지금 이 은행을 봐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있습니다. SVB 파이낸셜 여기가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기존에 나왔었던 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뭐 실버게이트나 네. 이런 데들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자산 크기가 좀 크기는 되니까. 합니다. 그리고 예. 또 그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준 대로 이게 그쪽 회사들한테 대출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파산하게 되면 그 대출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뭐 회사 다시 까게 되고 뭐 그런 우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 네.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가늠이 안 되는 네. 경우인데, 사실 그런 자산군들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거를. 네,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채권과 론 나간 실리콘밸리에 것들. 예, 있는 예. 론이다. 뭐 그 정도는 사실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뭐 레버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60%가 폭락을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네. 미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냥 인플레가 잡히냐 안 잡히냐, 얼마나 빨리 잡히냐 이 문제와 이게 신용 시스템 리스크까지 넘어가는 구면은 완전히 좀 다른 얘기 그럼요. 같아서. 네. 예, 신용으로 넘어가면 네. 주가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까지는 뭐 그런 건 아예 그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가 않았죠. 네, 네. 사실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지금 사실 뭐 돈 많이 있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풀려 있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화들짝 놀랬다 그 정도.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래 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더 보면 이제 안정되거나 뭐 심해지거나 이제 할 텐데 네.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가 나오니까 이제 내일 되면 야, 이 주식이 오른 게 은행 때문에 오른 거야. 뭐 많이 오른다면 고용 때문에 오른 거야. 내리면 또 이게 뭐 때문에 내린 거야. 그런 게 헷갈리셨나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일 텐데 네. 뭐 고용하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이 오늘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전에 나왔었던 뭐 구인이라든지요, 네. 아니면은 그 이제 ADP 그 민간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서는 사실 크게 변수는 없지 않을까 예상치 대비해서는 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조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장 그 시장에서 신경을 쓸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고요. 그게 세 가지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증가수, 신규 노동자 증가수, 임금 상승률, 실업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네,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인플레 압력이 줄어드는 걸로 나온다면은 네. 뭐 시장은 베스트로 여기겠지만 지금 파월 의장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노동시장의 그런 감소 없이도 타격 없이도 혹시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 좀 보지 않았느냐라는 네. 얘기도 한 바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더 들어가서는 임금 상승률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키로 보는 거는 임금 상승률일 것이다 이고, 요 부분이 조금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는 일단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우려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그 우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ADP에서 발표를 할 때, 수요일에 발표 나올 때에 거기서도 이 페이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지난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월하고 같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를 봤었을 때. 근데 이번에 지난 수요일에 발표가 될 때는 약간이나마 또 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직하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용시장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자료일 텐데 이 부분이 좀 내려오고 있고, 또 구인 데이터에서도 이제 그 퇴사율이라고 하죠. 네. 그 퀵 레이쇼 같은 경우가 사실 높게 나오면은 이거는 노동자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딴 데 갈 수 네. 있어. 해서 더 좋은 조건을 받고 갈 수 있어 해서 네. 퇴사율이 높은데, 이것도 계속 지금 내려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열기가 어쨌든 빠져나가고 있다. 그게 이제 그 저는 임금 상승률에서 조금 그래도 요번에 그러니까는 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내일 그 신규 증가수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자세하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네. 그 세 가지 조합을 네. 결국은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신경 써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8개네. 8개 다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좀 크게 시나리오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워낙에 지난번에 완전히 너무 화들짝 놀라게 네. 숫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얼만큼 그러면 되돌아올지, 지금 또 예상치보다도 또 서프라이즈일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해주시면 지금 좋을 예상치가 것 같아요. 얼마인가요? 22만인가요? 22만. 네, 22만 네. 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그 전에 뭐 ADP라든지 아니면은 네. 구인에서도 봤듯이 절대적으로 증가수 아니면은 뭐 이제 절대 뭐 구인 규모의 감소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상치 대비해서는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숫자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은 거기에 크게 반응을 안 했던 것이 맞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가령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이제 퇴사율이 내려오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 이제 고용 증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그 이제 평균 시간당 임금이
만약에 예상치 정도거나 여기가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평균 시간당 임금이 높게 나와버리면은 가장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임금 네. 상승률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실망스러우면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임금 상승률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지금 너무 사실 울퉁불퉁한 시장이다라고 유튜브 맞습니다. 채팅창도 네, 지금 표현을 맞습니다. 해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나 울퉁불퉁한 기분이 이렇게 네. 덜컹덜컹하면서 좀 지나가는 기분이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모든 이 지형의 어떤 이 지형의 그런 모양이 다 몸으로 느껴지는. 평탄한 게 좋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아, 좋죠. 그럼요.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에 집중해 볼까요? 네. 그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저는 가장 결국에는 시장이 두려워할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한 가지만 선택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가 높고 높은 그 금리를 기준금리 가져가는 게 왜 무섭냐 하면 그것 때문에 침체가 많이 깊게 맞아요. 올까 봐거든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침체와 관련된 우리가 데이터들, 그러니까는 뭐 각종 경기 선행 데이터들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뭐 이익 지금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양태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지금도 저는 이게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제일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네네. 1월 말 2월에 오면서 FOMC 얘기 나오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주식이 안 빠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시장은 역시 항상 앞서가고 경기에 대해서 진짜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거기 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경기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기를 보려면 어떤 숫자들 봐야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OECD 경기 선행 예. 지표도 있으실 네. 테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뭐 선행 데이터도 네. 있을 텐데 거기에 구성 요소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각종 뭐 PMI에서 네. 일단 PMI 예.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특히나 신규 주문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사실은 이게 좋아야 그렇죠. 됩니다. 예, 네, 나쁘면 안 되고 예. 주가도 들어갑니다. 네, 네. 주가도 들어가고 네, 그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일단은 그리고 사실 2년, 10년 금리 역전도 네. 요 요소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폭이 이제 커지면은 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OECD 쪽도 보게 되면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이게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PMI만 봤었을 때에는 지금 글로벌 주요 지역들이 전부 다 뭐 미국, 그다음에 중국, 유럽 전부 다 지금 턴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었는데 일단은 선행 데이터에서는 아주 그 뭐 새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리고 더불어서 기업 이익도 어쨌든 4분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지나가면은 이익이 무슨 예상치가 23년도께 200이나 180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220달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기만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에는 드디어 살짝 반등이 최근 일주일이요? 예, 살짝 반등이 나와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초기 사인들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점이 좀 잘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여전히 부정적인 뉴스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으니까는 지금 아직 초기 사인밖에 없는 거고 점점 더 이 부분들이 좀 견고해지면 저는 어쨌든 침체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경기 기형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최근에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경기가 나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뭔가 조금 돌아서는 낌새도 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이익을 네. 이제 그 상장사들 봤을 땐 예, 그렇고요. 사실 이건 조금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고
상장사들 중에서도 내수 기업이 잘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네, 예. 그래서 내수는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더 이제 우리가 전망이 최근에 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은 전부 수출 기업들이다 보니까는 글로벌에서 다른 나라들 주요국들 이 선행 데이터가 그거는 올라가 다르다. 버리면 이게 같이 올라가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나 삶은 어려워져도 주식은 약간 오를지도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내수가 너무 작아서 네, 너무 예, 작으니까. 이게 네. 이제 좋고 나쁘고 반대로 내수가 아무리 좋아도요. 글로벌적인 그렇죠. 타격을 입으면 우리는 이게 주식시장은 희망을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저께 금리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 2년, 10년 스프레드도 네. 1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바로 107, 100 뭐 한참 넘어 있다가 지금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왔네요. 네. 이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살펴보면 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으로 인해서 사실 패드워치의 뭐 금리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너를 띄고 확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마무리 말씀 어떤 걸 좀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볼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크레딧 리스크 관련된 네. 것도 얘기가 나올 때에는 과연 그러면은 뭔가 정책을 쓸 여력이 있느냐를 네.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에 좀 뭐 과격한 예를 생각을 해보는 게 네. 좋거든요. 사실 이제 리스크가 발현될 때에는 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이제 자금이 부족하거나 어딘가에서 소위 말해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터질 것 같다라고 했던 최근의 사례가 어딨냐 하면 영국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영국에서 영란은행이 일시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며 도와줄 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던 게 네네. 다른 나라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긴축을 벌어진다. 과격하게 할 땐 벌어질 수 있고 성공 사례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다른 곳들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럴 와서 수 있죠. 여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절대 상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한 초기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을 보여줬던 게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이 네거티브로 또 도우는 것은 좀 이르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뭐 그래서 생각은 동일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